오늘은 화제의 사극 로맨스 폭군의 셰프 11화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과연 이현과 지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몰려오는 마지막 회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0화 마지막에서 이현은 드디어 지영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옥반지를 끼워주며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단순한 왕의 청혼이 아니라 이현이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더라도 지키고 싶은 한 사람이 지영이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죠. 여러분, 이 고백 장면에서 이현의 눈빛을 보셨나요?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지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 떨리는 손길에서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인지 느껴졌거든요. 이현이 평생 혼자였던 외로움을 모두 지영에게 털어놓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에게 지영은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을 거예요.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한 남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영이었던 거죠. 예고편에서도 이 고백의 여운은 이어집니다. 지영은 처음으로 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현의 곁에 남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늘 돌아가야 한다는 집념으로 버텨온 지영이었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이현의 세계에 머물러도 괜찮다는 마음이 스며드는 거죠. 이 장면에서 지영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워하다가 점점 이현의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이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의 그 떨림, 정말 로맨스의 절정이었습니다. 지영도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이런 달콤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죠. 제산대군과 강목주가 다시 움직이며 두 사람의 시간을 파괴할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해요. 제산대군의 음모는 정말 치밀하고 단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현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현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현의 가장 아픈 상처인 생모의 죽음을 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제산대군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을 거예요. 이장균을 통해 패비운 씨 사사의 진실을 폭로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죠. 헌수연이라는 대왕 대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선택한 것도 계산된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현을 궁지로 몰아넣어 그의 이성을 잃게 만들려던 거거든요. 11화 예고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 헌수연 장면입니다. 대왕 대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자리에서 제산대군은 이현 앞에 이장균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왕 대비와 대비가 과거 패비윤 씨를 사사한 사실을 폭로하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현의 얼굴 변화를 자세히 보세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당황스러워하다가 점점 진실을 깨달으면서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현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무력감과 현재의 분노가 동시에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장균이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이현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대왕 대비마마와 대비마마께서 패비윤 씨를 사사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이현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그 분노의 불꽃을 보셨나요? 마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외조모가 보관하고 있던 피 묻은 적삼을 보는 순간 이현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핏자국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이현에게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절망적인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이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변하는 거죠. 이현은 어린 시절 생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야 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모른 채로 대왕 대비와 대비를 할머니로 모시며 살아야 했던 그 아이러니한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 눈앞에서 확인하자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광기가 서려갑니다. 이 순간 이현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을 거예요. 배신감, 분노, 절망, 복수심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왔을 테니까요. 마치 어린 시절에 그 무력했던 왕자가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품은 폭군으로 변모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현이 시퍼런 칼을 뽑아드는 장면,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 칼을 뽑는 순간에 이현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칼끝이 대왕 대비의 목을 향할 때의 차가운 눈빛은 바로 폭군. 이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갈림길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특히 이현이 춤을 추듯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어머니의 진홍굿을 지내는 것처럼 아름답지만 섬뜩한 칼춤을 추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칼춤 하나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기서 음악도 정말 절묘했어요.
슬프면서도 무서운 선율이 이연의 감정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거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연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됐어요. 정말 연출의 힘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를 막아선 사람이 바로 지영입니다. 이 순간 지영의 선택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녀는 이연이 폭군으로 변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그를 구원하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굶주려 있던 이연에게 꽃감을 올리며 생모가 자신에게 주던 그 사랑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 정말 눈물이 나는 게 지영이 올린 꽃감이 바로 어린 왕자 시절 이연이 어머니와 함께 먹던 추억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영은 이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음식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영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문 순간 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었어요.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이 순간 이연은 복수에 불타는 폭군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하 폭군이 되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영의 목소리는 분노에 휩싸인 왕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지영은 이연에게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가 정말 가슴을 찢어놓죠. 페리께서 어떤 참소를 당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전하께서 얼마나 다정하고 멋진 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영은 이연의 본성을 믿고 있었어요. 그가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이 대사를 들을 때 이연의 표정이 정말 복잡 미묘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영에 대한 사랑이 모두 뒤섞인 채로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의 눈에서 점점 광기가 사라지고 대신 인간적인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이연은 칼을 거두고 헌수연은 피로 물들지 않은 채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연이 폭군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을 지영의 사랑이 막아냈다는 것을 말이죠. 지영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아니라 이연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제산대군의 음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평화는 잠시뿐입니다. 이연의 측근 임송재는 제산대군과 영모 세력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봉황이 미끼를 물지 않았다면 칼을 쏘아 잡아야지. 이 대사가 정말 소름 끼치는, 헌수연 전체가 이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대한 그물이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제산대군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보세요. 1단계는 이연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2단계는 그를 폭군으로 만들어 명분을 쌓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즉시 3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직접적인 무력 사용이었죠. 제산대군은 단순히 이연을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폭군으로 만들어서 명분을 쌓고 그 다음에 제거하려던 거예요. 만약 이연이 헌수연에서 대왕 대비를 죽였다면 제산대군은 폭군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반정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더욱 직접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산대군은 더욱 큰 음모를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대왕 대비 살해 계획이었어요. 예고편에서 붉은 골룡포를 입은 이가 대왕 대비의 처소로 들어와 그녀를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연이 아니라 이연으로 위장한 제산대군이었죠. 이 장면에서 제산대군이 귀면탈을 쓰고 나타나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악귀가 궁궐에 나타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귀면탈 뒤로 보이는 제산대군의 차가운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대왕 대비가 쓰러지자 곧바로 소문이 퍼집니다. 주상이 대비를 죽였다. 붉은 골룡포를 봤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이연은 졸지에 조모를 살해한 패륜 군주로 몰리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궁궐 전체가 이연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제산대군의 계략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거죠. 지영이 이연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하지만 이연은 너는 궁 밖으로 나가라. 과인은 남아 역도를 평정할 것이다라며 거부합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마침내 제산대군은 반정을 실행에 옮기고 이연과 지영의 최후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산대군이 지영을 인질로 삼자 이연은 무기를 내려놓고 제산대군의 칼을 맞지만 망울록이 그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제산대군이 새총통을 쏘자 이연은 지영을 감싸 안으며 총탄을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두 사람이 마지막 고백을 나누는 순간 일식과 함께 벼락이 제산대군을 강타하고 지영은 망울록의 빛에 휘말려 현실로 돌아갑니다. 현실에서 지영은 이연이 더 이상 폭군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레스토랑을 열어 이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적인 모습의 이연이 나타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폭군의 셰프 11화는 정말 대박 예감이에요. 정치적 음모, 운명적 사랑, 그리고 판타지적 요소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다음 주 방송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꼭 보시고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